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올해 목표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각지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에 나라의 경제와 인민 생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여러 과학연구 단위들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빛존자연구소에서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개선하고 수확고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현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는 화학농법의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레이저나 플라즈마, 생물 비료와 같은 물리적, 생물적 방법을 적용해서 농작물이 생육 상태를 촉진하고 수확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농작물에 쪼여주게 되면 효소 활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종자의 싹트기가 촉진되고 비답성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육 상태가 개선돼서 소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레이저의 특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레이저 장치를 개발하고 농장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강압기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연구원에서는 나라의 교육 구조를 선진 교육을 줄 수 있게 고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연구 사업의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육 구조를 결정적으로 고치기 위하여 미개척 분야로 되어 있던 교육 구작을 새로 개척했고 교육 강령 편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목표 분리학을 새롭게 중립 체계화한 사업,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적 능력과 창조 응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교정별로 창조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서 다매체 편집물과 실습 녹화 편집물 3,000여 건을 현재 제작하고 있고 연구 개발처를 따로 모아가지고 물리, 화학, 생물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의 실험 모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지능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조선과학기술청년맹 중앙위원회 조선나노기술협회 주최로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2023이 1일 인민대학 수당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계부문, 출품단위의 일꾼,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나노기술의 발전 추세에 대한 과학기술 강의에 이어서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나노기술에 기초한 공업 창설 추진이라는 그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경제강국건설에 나노기술로 실제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 또 실제 이바지한 성과들이 전시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간에 과학기술 발표회도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전시회가 이번 전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을 비롯한 20여 개 단위에서 거둔 220여 건의 성과들이 제출됐습니다. 전시회는 나노기술에 기초한 공업 창설을 적극 밀어주며 나노기술 성과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수도의 곳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계절의 정서는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중앙식물원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11월 1일 텔레비전 기자 촬영가들이 중앙식물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자라는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올해 식물원에서는 10월 12일경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제일 보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자라는 곳에서 구호대서나 이거 단풍 풍치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아마 이거 식물원에서 보는 단풍 풍치 효과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원 유원지들에서 보게 되면 나무를 그저 한 그루 또는 몇 그루씩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 수종이 우리 식물원만큼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1964년 5월 24일 우리 중앙식물원을 네 번째로 찾은 유리한 수님께서는 그 식물원을 과학연구기지, 교육교양기지,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시설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나무를 심는 것도 30 내지 50그루씩 뭉치식으로 한 개 구역씩 이렇게 조성할 때 대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세에 따라서 우리 식물원에 지금 조성된 나무들이 대체로 그 1000평방 규모로 이렇게 뭉치 구역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원에서 자라는 키나무들은 1959년 식물원이 창립될 당시에 심은 나무들로서 대다수가 70년 이상 자란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은행나무 구역인데 지난해에는 10월 초부터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0월 중순경부터는 단풍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엔 가을철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것으로 해서 11월 10일경까지도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와 달리 이 느티나무들은 노란색이 있는가 하면 붉은색, 감색, 붉은 밤색 이렇게 갖가지 색으로 물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식물원에서 자라는 느티나무들은 나무 가세 직경과 높이가 보통 15 내지 20m로서 매우 웅장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넓은 잎 나무들 중에서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나무는 불과 몇 종인데 이 뇌성 나무들이 그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을에 단풍 든 잎들이 겨울에도 지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봄 4월 중순부터 5월경에 봄우레가 울고 비가 오면 떨어지면서 동시에 새 잎이 나온다고 해서 뇌성나무라고 부르는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입니다. 이 세상 제일 좋고 훌륭한 것을 인민을 위해 다 안겨주신 졸세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아름답게 안겨드는 중앙식물원의 가을 풍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 대한 항공 및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28일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도시들에서 수십만 명의 시위자들이 항의 집회와 시위들을 열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런던에서는 수만 명의 군중이 대규모 항의 행진을 벌이면서 정화를 이룩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 인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인들도 파리와 마르세유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수많은 시위자들이 이 나라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이라크인들은 바그다드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스라엘에 강점된 요르단강 수안 지역에서는 팔레스티나인 항의자들이 세계적인 이스라엘 상품 배척 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티나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데 기여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을 지지하는 시위는 미국과 도이칠란드, 단마르크, 이탈리아, 스웨디에, 에스파니아, 오스트랄리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가 성행하면서 시시각각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약 170건의 총기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일리노이스주, 펜실바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에서 총기류 범죄로 26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얼마 전 이 나라 총기류 폭력 문서실은 올해에 들어와서 전국적 범위에서 4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한 대규모 총격 사건이 56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류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 나라 역사에 기록된 전쟁들과 2차례의 세계대전 등에서 죽은 미국인들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살림집, 학교와 상점 등 곳곳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총기류에 의한 살육 행위로 해서 주민들은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아 방지에 저은 몇 가지 남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학 연구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흰 양배추와 진채, 홍당무, 방울 양배추, 푸른꽃 양배추, 시금치가 로아 방지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 남새들에는 광물질과 비타민, 항산화 물질과 염증 치료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남새들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계통을 보호하며 일부 종류의 암 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뼈가 튼튼해지며 시력과 피부 및 머리칼 상태가 좋아지어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어른이 하루에 식용 섬유를 적어도 30g은 섭취해야 하는 것만큼 우에 남새들을 식사에 매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년간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생물종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생물 다양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이 분석한 데 의하면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는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이 심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의 후가로 절반 이상의 새와 포유류가 사멸되고 식물 종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케니아에서 살던 세계적으로 유일한 북부 흰소우 수컷이 죽었는데 그로해서 지구상에는 2마리의 북부 흰소우 암컷만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북극곰과 북극사슴의 마리수를 현저히 줄어들게 해서 북극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도한 물고기 잡이가 지속된다면 2048년에 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물종들은 일단 사라지면 영원히 재생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자원 손실로 되며 인류의 생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호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의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월 기상 상태를 보면 일시적인 기온 변화는 있었지만 대부분 날들의 기온이 높고 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적게 내려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전국 월 평균 기온은 12.5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고 해비 침률 역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아서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이 기간 강수량은 25.2mm로서 평년보다 19.5mm 적었고 또 지난해보다는 54.8mm나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앞으로 11월 6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비가 자주 내리겠고 7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정도로 낮아지면서 날씨가 차지겠습니다.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가을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11.6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4도였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소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황사주의경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국의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대기 높은 중의 북서 기류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남포시, 개송시에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노인들과 어린이들, 호흡기 질병 환자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황사 먼지가 방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관리를 잘하며
이온한 소금물로 함수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고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7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이하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로 높다가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이하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로 높다가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1m 이하로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보물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